농약을 사용하는 농가라도 몇 폭이 안 되는 작물에 해충이 붙었다면 큰 농약통을 쓸 수도 없고, 또 아파트의 화초에 진딧물이 끼었다면 일부러 방제약을 구하기도 그렇습니다. 어느 집에도 있는 재료로 그것도 간단히 처리하여 그 못된 놈들을 일망타진할 수는 없을까는 누구나 관심 있는 일입니다. 해충 피해를 줄이려고 공중에서 1단계 쌈채소를 심었는데 진딧물이 잔뜩 끼었습니다. 농약을 치기도 못하고. 화학 농약 말고 진딧물을 잡는 방법은 은행잎, 강아지 똥풀 등 독초를 삶아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독초를 채취하여 일일이 삶아 치는 것보다는 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하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식용유, 주방세제, 소주, 막걸리, 식초, 말로는 한방에 싹 전멸시켰다고 하는데 내 눈에 안 보였을 뿐 다 죽은 것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해충 중 진딧물을 잡는 것이 가장 쉬운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기 진딧물은 알과 번데기 과정이 없을 때이니 그래도 비교적 잡기가 쉽습니다. 번데기와 알 과정이 있는 해충은 정말 한 번에 잡기 어렵습니다. 보호막에 쌓이는 번데기와 알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일단 모두 적용해보니 그 중에서 세제와 식용유를 섞어 쓰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높았습니다. 세제의 계면 활성제 성분과 식용유의 기름 성분 둘 모두가 해충 호흡기를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효과가 더 높은 것은 세제에다 식용유 비율을 높여서 칠수록 방제 효과가 높았는데, 문제는 식물도 숨을 쉬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점입니다. 초가삭간이 다른 것입니다. 이 식용유가 해충 호흡을 막아 효과를 내지만 또한 식물이 기공을 막기도 하니 적정 사용 비율이 관건입니다. 또 식용유에 따라서도 비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채소나 화초의 피해가 없이 해충만 잡기 위한 식용유의 비율을 찾으려면 제 혼자 개인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작물에 따라 그리고 살포 당시 환경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 연구한 난항유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난항유는 계란 노른자를 믹서해서 식용유를 첨가하여 물에 타서 치는 방법인데, 계란 노른자가 식용유와 섞이는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합니다. 이 난항유는 진딧물, 응애 등 작은 해충과 흰가루병이나 녹음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식용유 비율은 치료 목적으로 칠 때는 그 농도가 식용유 0.5%라고 합니다. 연구 한 바에 의하면 5 내지 7일 간격으로 3매 정도 치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싹 다 죽지 않고요. 진드물에 대한 방제율을 찾지 못하고 응애에 대해서는 대략 70여% 정도 방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 일체 방제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용 기작이 해충의 호흡 방해 목적이고, 또한 이 시기 진드물은 번데기나 알 과정이 없으니 이보다는 다소 높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계란 노른자를 추출하여 믹서기에 갈고 거기에 카날류를 섞고 치는 것 번거롭기도 합니다. 물론 계란 노른자와 식용유가 섞인 마요네즈를 칠 수도 있습니다만, 이보다는 더 쉽게 그리고 효과를 높일 수는 없겠나 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전에는 가루 세제를 이용하였는데 녹이기도 더 쉬운 주방 세제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면 아마 주방 세제 없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효과만 있다면 맹물로 잡지 않는 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제 방법일 것입니다. 6월 초에 진딧물 방제 실험을 하고 거의 없앴다고 생각하였던 1단계에서 한 달이 되니 또 진딧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실험을 계속 이어할 수 있도록 한 참 반가운 친구입니다. 알과 번데기 과정이 없고 무성 생식을 하니 대신 번식은 다른 해충보다 빠릅니다. 알도 아니고 바로 새끼를 낳고 번데기 과정이 없으니 순환 과정이 아주 빠릅니다. 계획한 대로 구하기도 가장 쉽고 만들어지기도 가장 쉬운 흔히 퐁퐁이라고 하는 주방 세제만으로 농도를 조절하여 방제 효과를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건 물 0.6리터에 5g 즉 0.8% 농도로 친 후 3일 뒤 모습입니다. 진드물이 가장 잘 모여있는 속잎을 따서 100배 확대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죽은 놈만 보이고 살아서 움직이는 놈은 안 보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박멸되었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장거리 죽은 잎만 따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주방세제 0.6리터에 10g을 탄 약 1.6% 농도로 살포하고 3일 뒤 결과입니다. 죽은 놈도 보이지만 살아있는 놈이 더 많습니다. 농도는 2배로 늘렸는데도 효과는 낮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적당하게 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날 같은 구역을 나누어 친 것이니 다른 원인은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놈들을 정리하기 위해 0.8% 농도보다 훨씬 더 진한 2.5% 농도 주방세제로 또 머리 감듯 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3일이 지났네요. 그동안 뜨거운 날은 없었고 대신 장맛비만 내렸습니다. 3일 뒤 확인에 들어갑니다. 장맛비에 아직도 잎이나 줄기에 붙어 죽은 놈 있지만 많이 깨끗해진 모습입니다. 언뜻 보면 전멸, 즉 박멸한 것 같습니다. 표집으로 따온 잎을 샅샅이 반복하여 살펴보고 또 확대 촬영한 영상도 반복하여 살펴보니 아직 몇 마리가 죽은 듯 살아있습니다. 바로 이놈들입니다. 영상을 이 잡듯이 뒤져서 찾아낸 것입니다. 움직이지는 않지만 색깔이나 모습을 보아 아직 살아있는 놈들입니다. 아이 머리 감기듯 살포했지만 그래도 이놈들이 기문을 다 막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놈들이 번식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 또 얼마 안 가서 또 만연할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퐁퐁 주방세제 2.5% 넣고 빈틈없이 살포하면 이 정도 방제 효과이면 제 경험상 꽤 괜찮은 편입니다. 보통 밥 먹는 숟가락이 10ml가 조금 덜 됩니다. 그러니 2리터 페트병에 탄다면 한 숟갈 조금 넣으면 0.5%, 두 숟갈 조금 넣으면 1%. 아시다시피 농도는 이렇게 되어 갑니다. 좀 전 실험과 같이 2.5% 농도로 이제 갓 올라온 어린 모종에도 잎이 연약한 쌈채소의 새순에도 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이순에도 뿌려보았습니다. 방제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작물에게도 피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고 2일 뒤 모습입니다. 맨 오른쪽 한 줄에 뿌렸는데 지금은 푹 처져 있습니다. 쑥갓 등 부드럽고 연약한 쌈채소는 잎이 누렇게 변하며 차차 잎끝이 타는 증상을 보입니다. 대신 잎이 매끄럽고 두꺼운 쌈채소는 옆에를 볼 수 없습니다. 박가작물, 가지가작물도 큰 피해는 없어 보입니다. 작물에게는 안전하고 진딧물만 잡는 방법은 주방세제의 농도를 처음에는 낮게 점차 높여 살포하는 방법입니다. 호흡기를 막는 이 방법은 진딧물에게 내성을 길러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결론은 주방세제만으로도 진딧물 방제에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주방세제 사용함에 있어서는 채소나 하초에 붙은 진딧물을 방지하려면 주방세제의 농도만 생각하기 쉬우나 뿌리는 방법도 농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이들이 서식하는 곳은 작은 잎이 몽글몽글 덮여있는 새순입니다. 그 속에서 약액을 피한 놈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왕성한 번식력으로 또 출현합니다. 잎 전체를 머리 감듯 헤쳐가면서 살포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뿌릴 당시의 환경 조건을 고려해야겠습니다. 햇볕이 쨍쨍 쬐고 기온이 높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과는 진드물이나 작물에 가하는 데미지는 다름을 느꼈습니다. 이번 몇 번의 실험으로 모든 식물에 적용되는 표준 농도는 정할 수 없습니다만 처음은 1% 농도로 살포하다 점차 농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방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연약한 식물이나 잎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식물은 0.5% 농도로 빈틈없이 살포하는 것이 안전하리라 믿습니다. 앞 실험에서 0.8% 농도로도 충분히 방제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제 묻은 잎이 장시간 뜨거운 때약볕에 노출되는 것도 식물에게는 데미지가 갈 수 있습니다. 시간 허락된다면 맑은 물로 씻어주는 것도 안전한 방법 하나일 것입니다.